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국민일보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국민이 반대하면 기본소득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소득 정책도 국민들이 끝까지 반대해 제 임기 안에 동의를 받지 못하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지난 여름에 이제 이런 기본소득 정책을 내놓은 바 있지요. 2023년부터 그러니까 자신이 만약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 이듬해부터 청년은 연간 125만 원, 그리고 전 국민에게는 1인당 25만 원 이제 기본 소득을 주기 시작해서 아무튼 그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이내에 청년은 200만 원, 그리고 국민 한 사람에게는 10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민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재명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 자신의 대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 그것을 하지 않겠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책의 대전환이라는 그 기조를 이어가는 쪽으로 점차 방향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낌새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것도 철회를 했고, 국토보유세 이것도 철회를 했고, 그 다음에 특검을 안 받겠다 하다가 특검을 받겠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이거 도입해야 된다 하다가 이제 잠정 보류하는 쪽으로 입장을 또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하고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원전을 감축하되 그렇다고 있는 걸 일부러 닫지는 말고 현재 운용 중인 원전은 가용 가능한 기간까지만 쓰자는 것이 제 입장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신한울 3, 4호기는 이러한 원칙의 경계에 놓였기 때문에 국민적 공론의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 탈원전을 버리겠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옮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한미 동맹이 최우선이다 이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가장 먼저 만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적 관점에서 판단하겠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이 최우선 순위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국민일보라고 하는 신문의 독자들이 어느 쪽으로 많이 있을 것이다, 이걸 이제 감안을 하고 그 독자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준 측면도 있다, 뭐 그 점도 있겠으나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으면 이같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른바 표가 되면 일단은 무슨 약속이든 이제 무슨 이야기든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느낌마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의 말도 뭐 멈추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주로 중도층에 있는 그 유권자들을 겨냥한 그런 말들을 연일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의 그 이 청년층을 공략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약속 뭐 이런 것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 부처 중에서 청년부를 새로 만들겠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 문제를 기성세대가 결정하는 구조를 바꿔서 청년이 직접 책임지는 구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되면 공식 입장을 내겠습니다. 이제 어쩌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21살짜리 청년부 장관. 네. 뭐 못할 게 뭐 있느냐. 29살 청년부 장관, 뭐 31살 청년부 장관. 이제 거기까지도 염두에 두는 그런 청년부 신설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 입에서 나온 새로운 부처만 해도 한 5개쯤 됩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하겠다 뭐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찢어 발기듯이 기획재정부를 이제 이렇게 토막토막 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한국 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각 부처의 분산된 업무를 통합하는 대통령 직속의 우주전략본부를 만들겠다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당황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한국일보가 뭐 이런 기획 기사를 냈는데요.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은 정권 심판론이 워낙 아주 강고하게 이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정권 심판론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통령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제 이런 불안감 속에서 이제 두 가지 이재명 후보가 기댈 언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 능력이 윤석열 후보보다는 우위에 있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누가 경제 능력이 있다고 보느냐,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12% 가량 앞서 있다. 뭐 이런 조사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 능력, 경제 대통령, 경제 최우선순위 이제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국 선거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선거 슬로건으로 크게 성공을 거둔 바 있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것을 원용하겠다는 듯이 이제 문제는 경제야, 경제 대통령 이 점을 연일 강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그 김건희 리스크 이것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결정적인 그 한 방을 터뜨려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대별로 볼 때 이재명 후보가 확실한 우위를 보이는 것은 40대 뿐이다. 지역별로는 호남 이외에는 우세 지역을 찾기 어렵다. 이념별로는 진보층 유권자가 많이 축소됐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민주당 의원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낙관론의 기저에는 누가 윤석열 후보를 찍겠느냐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바닥 민심에선 민주당만 아니면 누구든 찍겠다 이런 반응이 훨씬 많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에 비해서 사뭇 이제 바닥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이 트레이드마크처럼 계속 유지하고 있던 그런 핵심 공약들을 뒤집는 그런 발언을 최근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